지난 31일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시사하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짐지 대인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 자신입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소위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4.1조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 예비비와 경제 활성화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지만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경하면 된다며 민생을 걷어찼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고 있습니다. 연인 사고에도 재난 대응 예산이 1조 원이나 줄어들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들의 원상복구가 시작입니다. 나아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 협의체의 테이블은 충분히 넓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한 말을 뒤집으면 구차하기 마련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상품권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악어의 눈물 사이에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께서는 속지도 않을 뿐더러 속이려 하는 정치인을 단호히 심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우원식 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강행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국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의장이 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CEO가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월급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야를 떠나 299명 국회의원 모두가 우원식 의장이 저지른 독단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합니다. 헌재가 권위를 회복하려면 과거 선배 재판관들이 남긴 판례를 충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헌재는 그동안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여러 건 남겼습니다. 국회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개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남발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헌법 제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 합의는 단순한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야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 관습이고, 이러한 헌법적 관습은 의회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핵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를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 탄핵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된다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집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합니다. 대통령으로 탄핵한 것이냐, 국무총리로 탄핵한 것이냐, 그래서 의결 종족수가 얼마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결론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의 결론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경찰청장 등 계엄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이제는 특검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군의 하급장교나 부사관들 밖에는 수사 대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특검을 하려고 수십억이 넘는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완전히 해산할 심산이 아니라면, 또 비상계엄을 조기 대선 국면에 이용할 술수가 아니라면 소위 내란 특검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제의 요구를 두고 최상목 대행 탄핵을 운운하는 이재명 세력의 35번째 탄핵 협방은 국정불안의 제1요소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을 중단하고 국정안정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질문하신 분 알겠습니까? 야간뉴스 김정수입니다. 아까 추경에 대해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야정 협의체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복귀해서 논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좀 추경에 대해 논의하시고 좀 전향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뭐 AI 예산이라든가 또 AI 예산에 대한 집중 배정을 주장을 했고, 또 소위 말하는 생활지원금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추경을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이 추경 논의가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고 그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또 예산이 별도로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당이 요구하는 또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추경이 정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고 국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또 정치권의 이 추경과 관련돼서 논란이 짚어지고 넓어지면은 국정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추경할 그런 당리당략적인 차원의 추경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한 추경에 진정성이 있다면은 예산 협의체에서 미리 어떤 항목에, 어떤 예산 항목에 얼마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당리당략적인 예산이 아니라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와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한 그런 예산 항목에 국한해서 논의를 해서 이름 확정한 다음에 정부로 하여금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이 이 추경의 속도를 내는 데 중요하고, 그리고 각종 정책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야정 협의체에서 일단 정책위 의장들 선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라고 제의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원내대표님 내일 대통령 접견 가신다고 하던데 혹시 몇 시에 가시는지 여부라,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 차원의 이제 접견이라면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은데 개인 자격 접견으로 가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시죠. 우선 내일 11시에 접전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 기자의 전화를 받고 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이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도 대학 시절부터 선후배로서 아주 그 이후에 검사 생활을 통해서 또 깊은 그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이제 신청을 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거기에 포함된 경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아마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면회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차원에 가는 거지, 무슨 뭐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지금 대통령과 어떤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또 뭐 형사재판에 관련돼서 우리가 그렇게 논의할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무슨 정치 현안이라든가 또 이런 수사 재판 이와 관련돼서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채널에 소개됩니다. 접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인 자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글쎄 원내대표라는 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행보 하나하나가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의견도 당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재고 가능성은 없는지 여쭤보시죠. 이미 제가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건 공개적으로 제가 공인으로 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판단한 문제고, 저는 정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고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정 관련된 질문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남으실 의견인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참호된 주장한 것부터 옥중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민의힘 당내 투톱이 가는 것도 그렇게 좀 비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 뭐 계속해서 그 질문이 나오는데, 그렇게 정치적 상상하는 건 자유이지만은 또 뭐 그에 따른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인간적 도리를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개할 내용이 있으면 공개를 할 것이고, 공개할 할 내용이 없고 그야말로 그냥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대화다 그러면은 공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먼저 동양신문 인사입니다. 그 내일 접견은 그러면 지도부에서는 그 대표님이랑 위원장님만 가시는 건지, 그리고 혹시 뭐 개별 의원님들이 좀 같이 가길 원하시면 같이 가실 계획이었는지. 뭐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함께 가니까 이제 지도부에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연휴 때 그렇게 기자한테 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그 직후에 변호인단에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께서 본인도 개인적인 그런 인연이 깊으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뭐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나머지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아마 변호인단에 요청을 하는 거지, 뭐 지도부를 통해서 요청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거는 그 개별 의원들한테 물어보시거나 변호인단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죠? 네.
다시 특검법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무능력 특검법 발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발의 안에 대해서도 뭐 불필요하다거나 부결해야 된다는 입장이셨어요. 이미 우리 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이미 구속 기소가 다 된 마당이고 여러분들 뭐 누가 수사할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이미 거부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유연적인 요소를 제거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이 제2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체 특검법 자체는 뭐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부결할 것인가 여부만 남은 것이지 우리 당의 자체 특검법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너 또 있어? 네, 아셨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40% 초반에서 중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에서 탄핵 반대 세력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도부 입장은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지도부 입장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대통령께서 그런 해야 될 문제이고 당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대통령 지지율 지금 조사를 하고 있나요? 예.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의회 독재, 그리고 국정 마비, 그리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이 그런 민주당의 그런 과도한 헌법 위반에 대해서 널리 인식하고 있고 그런 비상계엄의 원인이 민주당이 제공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인식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높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당 지지율도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민심이 참 두렵구나, 국민이 두렵구나 하는 것을 늘 새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우리 당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잘 이렇게 설득을 시킬 것인가, 이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늘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점심 때. 김만영입니다. 네. 그 아까 추경 속도 내는 데도 여야정 협의체 참석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협의가 잘 되면 2월 국회 내에서 추경이 조금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지. 그거는 뭐 진행 속도에 따라서 결론 내리는 거죠. 예. 뭐 미리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있어요? 추가로 있어요? 네. 만약에 내일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서 인용이 되면 좀 당에서 추가적으로 하실 내일 결정을 보고 우리도 고민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